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을 소외 이웃에게 선물하는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김장값 부담에도 교회와 NGO가 앞장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전개했습니다. 성숙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예배자 학교 워십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으로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 제6대 회장 김도경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양교단이 내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 준비를 돕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인데요. 특히 지역 농가의 잡곡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선물하면서 지역 내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난히 뜨겁고 길었던 지난 여름. 예견되는 흉년에 농민들은 내내 걱정이 앞섰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더웠고요. 또 병충해는 심하고 자재비가 비싸가지고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깊어져만 가는 지역 농가의 고민을 덜어준 것은 다름 아닌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사랑 나눔 봉사. 찰보리쌀과 차련미 등 천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 8가지를 구매해 지역 소외 이웃과 나눌 사랑의 선물 박스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해서 좋은 일에 이렇게 쓰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백석 사랑나눔 대축제는 200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로 시작해 21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품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성한 선물 상자 400개는 천안시청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 전달됩니다. 아주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대학에서 마련한 이런 작은 그런 선물이지만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웃을 돌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양 대학은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 하나인 나눔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과 교직원 200명이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성탄 카드부터 선물 포장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이제 저희의 손길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민들의 고민을 듣고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덕분에 천안에는 사랑 가득한 따뜻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3일 장애인과 탈북자들에게 2,600여 통의 김장김치를 나눴습니다.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애인 대교구와 통일 대교구에 10kg짜리 김치 한 통씩 각각 2,315통과 250통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임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전달식에서 배춧값이 한때 많이 올라 걱정이 많았는데 끊임없는 기도로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힘들고 추울 때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요. 또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더욱 끈끈한 그런 정으로 하나 되고 또 더욱 교회에서 충성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전날 은평구립 우리장애인 복지관,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녹번동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과 함께 소외 이후 400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요즘은 성도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교회도 많고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넘쳐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배자 학교 워십 리콜이 열렸습니다. 워십 리콜에서 말하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가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가 인근의 한 회의 공간. 저녁 6시 예배자 학교 워십 리콜에 참가하기 위해 청년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워십 리콜은 찬양과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예배자의 성장이란 주제로 권광훈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권 교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내 능력과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시선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인지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얘기를 더 좋은 것이라. 공 교수의 강의가 끝나자 Q&A와 소그룹 나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소그룹 나눔에서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청년의 고민과 다짐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좀 진짜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좀 불평 불만이 많지 않았나,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건 좀 진짜 아쉽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좀 더 주목했던 것 같아서 진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던 것처럼 좀 저의 삶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주목하고 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워십 리콜은 찬양사역 교육기관인 한국달인 얻는 사람들과 찬양사역팀 팀룸 워십과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음향영상 전문회사 소리나무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워십 리콜을 통해 개인 예배가 살아나고 공동체 예배 역시 회복하는 것이 이 현장에 담긴 주된 취지입니다. 참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잘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기에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와 또 지금 교회 회중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부르심에 기쁘고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워십 리콜은 4주간 매주일마다 진행됐으며 12월 1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찬양사역자 강명식 교수가 예배사역자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이주연입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으로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 제6대 회장 김도경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양문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교역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리더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북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황인철 목사는 성시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이 명령에 순종해 열매로 보답하는 자녀가 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취임 인사에 나선 김도경 신임 대표회장은 맡겨주신 직분의 책임감이 무겁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해 기독교의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오늘 성시화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우리 14개 시군에 우리 성시화 운동본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전국 복음 전파 운동, 평화통일 기도 운동,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저출산 극복 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가 내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 교단은 지난 22일 열린 총회 임원 간담회에서 내년 기념 행사와 연합 예배를 위한 기념 사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 교단이 공동 주최하는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 행사는 내년 4월 3일 개최될 예정이며 기념 예배를 비롯해 세미나와 찬양 축제 등으로 꾸며질 전망입니다. 한편 양 교단 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교단 간의 교류를 정례화해 친교와 우위를 다지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공의, 회복, 부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와 이영훈, 장종현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15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6개 대표 교단장 연합 기도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후위기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국가 안보와 통일, 세계 평화 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주최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한국 정부가 별도 추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카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 상해료터에서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애초 한국 유족과 정부 대표는 전날 일본 주최로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전날 일본의 전격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문제와 추도사 내용 등이 조선인 노동자 애도라는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열기로 약속한 첫 노동자 추도식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정치 생명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날 이재명이 변론 유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에 벗어난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로 일격을 당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에서 청년 채용 비중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 정규직 13,347명 중 청년은 80.2%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뽑은 청년 일반 정규직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신규 청년 일반 정규직은 지난해 17,143명으로 10,000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대출 유도 수법과 불법 추심이 갈수록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지난 9월 숨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25일 채권 추심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진화한 불법 추심 수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권 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실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한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대규모 추방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당시 불법 이민자를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 후 대거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18일 만에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기간 동안 장관 15명을 포함해 트럼프 2기를 책임질 41명의 고위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두드러진 점은 미국 우선주의에 투철한 충성파 인사들이 대거 기용된 것입니다. 특히 외교안보는 강경파, 경제는 보호주의, 법무와 보건 등은 과감한 개혁에 중점을 둠으로써 트라이앵글 구도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15명의 장관 중 10명이 40, 50대일 정도로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국정 경험이 없는 이른바 정치권 아웃사이더들이 기용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 국가 영계 해커 집단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이고 한국도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팩 맥패든 랭거스터 장관이 25일 열리는 나토 사이버 안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사전 공개된 연설문에서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단체들은 나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 중 최소 9건의 배후라며 최근엔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한국을 겨냥했는데 이는 북한군 파병을 모니터링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가안보실은 친러시아 핵비스트 그룹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군 파병 이후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이 예보돼 있는데요. 남해안에 최대 60mm, 수도권 등 내륙 곳곳은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모레에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 12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황을 겪은 지역 농산품을 구매해 이를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나눔 활동이 전개되는데요. 대규모 김장김치 전달 행사도 펼쳐지는 등 이웃을 위한 온정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